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74절 역사성의 근본 구성틀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서로는 505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 존재는 현사실적으로 각기 자신의 역사를 갖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는 역사성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제를, 역사라는 존재론적 문제를 실존론적 문제로 해설하려는 목표 속에서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존재가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현 존재가 과거의 실존 가능성을 회복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적으로 수용된 것으로서의 역사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네. 현 존재의 존재는 염려로 한정되었다. 염려는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시간성의 주변에서 우리는 따라서 실존을 역사적 실존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발생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존재의 존재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실존이라고 받았으니까요. 실존은 현 존재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발생, 아인 게쉐헨이라고 그랬는데요. 현 존재의 발생 또는 현 존재의 존재가 발생하는 것은 과거의 실존 가능성을 회복해서 현재의 실존 가능성으로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현 존재의 역사성의 해석은 단지 시간성의 하나의 더욱 구체적인 마무리로 증명될 뿐이다. 시간성을 우리는 맨 처음에 본래적인 실존의 방식과 관련해서 드러냈는데, 그 방식을 우리는 선구하는 결의성으로 성격 규정했다. 선구적 결의성 이렇게 번역해 오긴 했는데요. 선구하는 결의성 하면 선구의 동사적 의미가 더 분명해지네요. 선구한다, 죽음으로 앞질러 간다, 죽음으로 달려간다, 앞서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더러는 죽음 속으로 선구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죽음애로의 선구는 결국 결의성, 책임있게 존재함, 애로의 자기 기투가 결의성인데요. 죽음애로의 선구는 책임있게 존재함, 애로의 자기 기투 또는 책임있게 존재함에서부터의 자기 이해를 성립시키고, 따라서 선과 결의성은 통합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떤 한도에서 그것, 즉 선과는 결의성 속에 현 존재의 하나의 본래적 발생이 놓여 있는가? 본래적 발생, 본래적 역사성이 놓여 있는가? 그런 물음입니다. 결의성은 고유한 책임있게 존재함애로의 과묵한 불안의 준비를 갖춘 자기 기투로 규정되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로 기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신의 본래성을 결의성은 선구하는 결의성으로 획득한다. 그러니까 본래적 결의성은 선구하는 결의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구하는 결의성 속에서 현 존재는 자신의 존재 가능, 즉 그것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 이유 또는 존재 목적, 그것을 자신의 존재 가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자신을 이해하는데, 곧 현 존재가 죽음 앞으로 가고, 즉 선구하면서 그렇게 그 자신인 존재자를 이것의 피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넘겨받는 식으로, 즉 결의하는 식으로 그리한다. 고유한 현사실적인 현장,
아마도 피투성의 계시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사실적인 현장을 결의한 채로 넘겨받으면 동시에 상황 속으로의 결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의성은 결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의성에서부터 결의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결의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왜 현존재가 각기 현사실적으로 결의하는가를 실존론적 분석은 원칙적으로 상론할 능력이 없다. 개인들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능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선택하면서 인수하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연구는 그러나 역시 실존의 현사실적 가능성들, 즉 그것 때문임들, 존재 가능들, 존재 이유들, 존재 목적들에 관한 실존론적 기투, 즉 실존 구조적 해석도 상론의 과제에서 배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현존재가 현사실적으로 자기를 그것들에로 기투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어디로부터 여하튼 퍼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가능성들의 실존 가능성들의 즉 그것 때문임들의 출처가 어디겠는가라고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존에 추월할 수 없는 가능성인 죽음의로에 선구하는 자기 기투는 단지 결의성의 전체성 및 본래성만을 보증한다. 죽음의로의 선구가 전체성과 본래성을 결의성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네요. 현사실적으로 계시된 실존의 가능성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죽음에서 끌어내질 수 없다. 그리고 더욱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 가능성, 즉 죽음 속에서 또는 죽음 속으로 선구함이 그 가능성에 대한 사변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현사실적 현장애로 되돌아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의 세계 속으로의 자기의 피투성을 넘겨받음이 세계 속으로 피투되었다는 점을 넘겨받음이 실존이 자신의 현사실적 가능성들을 그것에서 탈취하는 그런 하나의 지평을 계시해야 하는가? 네,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의 지평은 위에서 말해진 이 자기의 피투성을 넘겨받음에서 말해진 피투성이 되겠습니다. 이 피투성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실존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 이전의 선조들, 죽은 사람들의 실존 가능성도 이 피투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투성 속에서 실존 가능성들을 탈취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존재는 결코 자신의 피투성의 뒤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말해졌지 않는가. 피투성의 뒤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피투성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겠네요. 우리가 성급하게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 가능성들을 피투성에서부터 퍼내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는 염려의 이러한 근본 규정성, 즉 피투성의 완전한 개념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피투된 채로 과연 현존재는 그 자신에게 또 그의 존재 가능, 즉 그것 때문임에 넘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세계 내 존재로서 넘겨져 있다. 그렇다면 이 존재 가능은 세계 내 존재 가능이네요. 또는 세계 내 존재가 갖고 있는 존재 가능이 되겠습니다. 피투된 채로 현존재는 하나의 세계에 의존해 있고
현사실적으로 타인들과 함께 실존한다.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현존재의 자기는 세인 속으로 상실되어 있다. 현존재는 오늘날의 그때마다 평균적이며 공공적인 현존재 해석성 속에서 유통되는 실존 가능성들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한다. 이 평균적이며 공공적인 현존재 해석성이라는 것은 현존재가 해석되어 있는데 평균적이고 공공적으로 해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균적이며 공공적인 현존재의 해석되어 있음 속에 실존 가능성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에 있어서 그 가능성들은 애매성을 통해 차이점들이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잘 알려져 있다. 본래적인 실존적 이해는 넘어온 해석성을 회피하지 않는데 이전의 선조로부터 현재의 현존재로 넘어온 또는 세인으로부터 본래적인 자기애로 넘어온 그런 해석성을 회피하지 않는데 각기 그 해석성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면서 또 그럼에도 다시금 그것에 찬성하면서 선택된 가능성을 결의 속에서 움켜잡는 식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선택된 가능성, 즉 실존 가능성들 또는 존재 가능들은 세인들도 알고 있고 이전의 선조들도 알고 있고 세속적으로든 아니든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려져 있는 실존 가능성에 대해 반대하면서 또는 찬성하면서 또 하나를 반대하면 그 반대되는 것의 반대에 대해서는 찬성해야겠네요. 그러한 가능성을 결의 속에서 움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의는 하나의 실존 가능성을 움켜잡는 것이네요. 비특성 속에 놓여있는 다양한 실존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의 실존 가능성. 네. 결의성은 현존재가 그것 속에서 피투된 자기 자신애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그 결의성은 본래적 실존의 그때마다의 현사실적 가능성들을 유산에서부터 계시하고 그 유산은 결의성이 피투된 결의성으로서 넘겨받는 것이다. 그 결의성이 피투성 속에서 넘겨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피투성애로 결의한 채로 되돌아오면 넘어온 가능성들의 자기전승을 자기 안에 간직하는데 자기전승이라는 말은 자기를 자기에게 전승한다.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중적 의미는 하나의 가능성을 자기에게 전승한다. 이렇게도 달리 표현될 수 있고 또 자기를 하나의 실존 가능성에 있어서 자기에게 전승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이데크의 표현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여하튼 넘어온 가능성들이 자기 전승을 자기 안에 간직하는데 비록 그것들이 반드시 넘어온 가능성들로서 이해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하다. 만약 모든 좋은 것이 상속 유산이고 또 좋음의 성격이 본래적 실존을 가능하게 함 속에 놓여 있다면 결의성 속에서 각기 하나의 유산, 하나의 현사실적 가능성 내지 하나의 그것 때문임의 전성이 구성된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명사의 단복수 처리에 대해서 주의해 보세요. 넘어온 가능성들 복수지요. 그런데
여기선 하나의 유산, 단수이지요. 이 하나의 유산은 하나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가능성이 현사실적 가능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기존해온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 존재에게 사실로서 기존해온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현사실적 가능성 또는 기존적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본래적으로 현 존재가 결의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 죽음 속으로 선구함 속에서 자신의 가장 고유하고 탁월한 가능성인 죽음에서부터 애매하지 않게 현 존재가 자신을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의 실존의 가능성의 선택적 발견은 그만큼 더 명확하고 또 더욱 우연적이지 않다. 여기서도 자신의 실존의 가능성, 자신의 실존 가능성, 이건 단수로 처리되었어요. 선택적 발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의 실존의 가능성이네요. 단지 죽음 속으로 선구함만이 각종의 우연적이고 잠정적인 가능성을 몰아낸다. 단지 죽음에 대해 자유로움만이 현 존재에게 목표를 단적으로 내주고, 이 목표도 실존 가능성이라는 목표겠네요. 실존을 이것의 유한성, 즉 죽음 속으로 밀친다. 실존의 현 존재에 의해 움켜잡힌 유한성은 쾌적함, 가볍게 여김, 회피함이라는 제공되는 가장 가까운 가능성들의 무한한 다양성에서부터 현 존재를 다시 끌어내서 그를 그의 운명화의 단순성 속으로 데려온다. 통상 운명이라고 번역되는데요. 하이데거가 이 쉬크자를 동사적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어로 운명화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 즉 운명화에 의해 우리는 본래적 결의성 속에 놓여있는 현 존재의 근원적 발생을 표시하는데, 네, 발생이에요. 괴쉐hen, 이 동태적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 동태적 현상을 운명보다는 운명화가 더 잘 나타내 주겠지요. 그 발생 속에서 현 존재는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상속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가능성 속에서 전승한다. 여기서는 자신에게 가능성 속에서 전승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가능성은 하나의 상속된 선택된 가능성이에요. 이 하나의 상속된 선택된 가능성은 다양한 실존 가능성들 속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네, 현 존재가 운명적 타격들에 의해 맞춰질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가 자신의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의 피투성이 근거로 이해됩니다. 이 근거에 있어서 앞에서 특징 지어진 의미로 운명화이기 때문이다. 운명적으로 피투성을 자기 전승하는 결의성 속에 실존하면서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로서 다행스러운 사정들을 맞이함에 대해 또 우연들의 가혹함에 대해 계시되어 있다. 투명한 채로 있다. 또는 이해한 채로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정들과 일어난 일들의 충돌을 통해 이 구절도 다소 애매한데요. 사정들과 일어난 일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정들 사이에 충돌이 있고 일어난 일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이냐, 그 둘이 아니라면
이 사정들과 일어난 일들과 현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세 번째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런 충돌을 통해 비로소 운명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역시 결의하지 않은 자도 선택한 자 이상으로 그것들에 의해 휘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운명화도 가질 수 없다. 네. 만약 현존재가 선고하면서 죽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되도록 하면 현존재는 자신을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유한한 자유의 고유한 강력함 속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단지 자기의 선택을 선택했음 속에서만 각기 존재하는 이러한 유한한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애로 넘겨져 있음의 무력함을 넘겨받고 또 계시된 상황의 우연들에 대해 눈이 밝게 된다. 문장 구성이 복잡하지요. 유한한 자유의 강력함, 이것은 죽음을 나의 것으로 삼았을 때 죽음에 대해 자유가 얻어지고 이때의 자유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존재가 자기 자신애로 넘겨져 있는데 이것은 피투성을 가리키고 근데 이 피투성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거부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피투성 자체는 무력한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허무한 것이다. 니히티라고 하이데거가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구에서는 강력함이 얻어지고 결의성에서는 무력함이 얻어지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시된 상황의 우연들에 대해 눈이 밝게 된다. 여기서 말할 우연들은 사실은 결의한 자에게 닥치는 것들이에요. 결의한 자에게만 닥치는 것들이 우연들이에요. 본래적 또는 하이데거적 의미에서의 우연들입니다. 만약 그러나 운명적인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타인들과의 공동존재 속에서 실존하면 그의 발생은 하나의 공동발생, 곧 ein Mitgeschehen이고 괴쉐hen이 발생이고요. 미트가 붙었으니까 함께 발생함, 공동 발생함이네요. 그래서 공동 운명화로 규정되어 있다. 괴식 이걸 통상 역운이라고도 번역해요. 역사적 운명을 줄여서 역운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런 취지로 하이데거가 해설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거율이라는 전집에서도 공동적 운명화가 역사적 운명화인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즉 존재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크잘의 발생적 즉 동태적 의미를 살리고 개라는 게 집합적 의미를 갖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공동 운명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 즉 공동 운명화에 의해 우리는 공동체의 민족의 발생을 표시한다. 공동 운명화는 개별적인 운명화들에서부터 조립되지 않는데 이는 공동 상호 존재가 다수의 주관들의 함께 등장함으로 개념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세계 속에서의 공동 상호 존재 속에서 또 특정한 가능성들을 위한 결의성 속에서 운명화들은 즉 나의 운명화와 너의 운명화와 그의 운명화는 미리부터 이미
공동 운명화로 안내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의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발생은 곧 세대의 발생이 되고 더 나아가 민족의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달 속에서 또 투쟁 속에서 투쟁이라는 것은 과거의 악습에 맞서는 투쟁이 되겠습니다. 과거라는 무언의 힘이 현재의 우리에게 강력히 영향을 미칠 때 현존재의 발생은 이 과거의 영향에 대해 투쟁하게 되겠네요. 전달은 현존재의 발생을 타인에게 전달해서 타인도 공동 운명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겠네요. 자신의 세대 속에서의 또 자신의 세대와 함께하는 현존재의 운명적인 공동 운명화는 현존재의 완전한 본래적인 발생을 형성한다. 네. 운명화는 고유한 책임있게 존재함애로의 과묵한 불안의 준비를 갖춘 자기 기투에 무력하면서도, 즉 피투적이면서도 역경에 대비하는 강력함이고, 그런 것으로서 운명화는 자신의 가능성의 존재론적 조건으로 염려의 존재 구성틀을, 다시 말해 시간성을 요구한다. 단지 한 존재자의 존재 속에서 죽음, 책임, 양심, 자유, 유한성이 염려 속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 근원적으로 함께 거주할 때에만 그 존재자는 운명화라는 양상 속에서 실존할 수 있고, 다시 말해 자신의 실존의 근거, 즉 피투성 속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피투성 속에서, 이 말은 피투성 속의 실존 가능성들을 넘겨받으면서 그 중에 하나의 실존 가능성을 선택적으로 발견하여 회복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식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단지 본질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도래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유로운 채로 죽음에 부딪혀 부서지면서 자신의 현사실적인 현장, 피투성의 계시성애로 자신이 되던져지도록 할 수 있는 존재자만이, 다시 말해 단지 도래적인 자로서 동일근원적으로 기존하면서 존재하는 자만이 상속된 가능성을 자기 자신에게 전승하면서 고유한 피투성을 넘겨받고 자신의 시대에 대해 순간적으로 보면서 존재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가 아우겐브리히인데요. 이 단어에서도 아우겐이라는 동사가 눈으로 봄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면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단지 본래적이고 동시에 유한한 시간성만이 운명화 같은 것을, 다시 말해 본래적 역사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역사성의 근본 구성들이 시간성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운명화의 시간성은 도래적이고 기존적이고 순간적인 봄인데요. 도래적인 것은 죽음으로 향해 선구함을 말하고, 기존적이라는 것은 피투성을 넘겨받음을 말하고, 현재적이라는 것은 시대를 순간적으로 봄을 또는 시대의 통찰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결의성이 자기를 그것들에로 기투하는 그런 가능성들의 유래를 결의성이 명시적으로 안다는 점은 필요하지 않다. 분명 그러나 현존재의 시간성 속에는 또 단지 이것 속에서만
그가 자기를 그것으로 기투하는 그런 실존적 존재 가능을 전승된 현존재 이해력에서부터 명시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놓여 있다. 자기애로 되돌아오면서, 즉 자기의 피투성애로 되돌아오면서 자기를 전승하는 결의성은, 자기의 피투성을 전승하는 결의성은 그런 경우 하나의 넘어온 실존 가능성의 회복으로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피투성 속에는 다양한 실존 가능성들이 놓여 있는데 이 다양한 실존 가능성들을 자기에게 전승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즉 하나의 넘어온 실존 가능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위더홀룽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더가 다시라는 말이고 홀룽이 가져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옴이 곧 회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회복은 명시적인 전승이고 다시 말해 거기에 기존하는 현존재, 즉 거기에 기존하는 현존재, 다 게베젠의 다자인 이렇게 했는데요. 다자인이 현존재잖아요. 다자인의 자인의 과거 분사가 게베젠이에요. 그러면 다게베젠 이것을 번역해서 다는 거기에, 게베젠은 기존하는 해서 거기에 기존하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현존재에 대비되는 선조들, 조상들은 사람들인 한에서는 현존재였던 현존재죠. 현존재였던 현존재를 하이데크는 다게베제네스 다자인, 다게베제네스 다자인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는 이것을 거기에 기존하는 현존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가능성들 속으로의 귀환이다. 가능성들 복수로 표현되었어요. 하나의 기존하는 실존 가능성의 본래적 회복은 곧 현존재가 자기에게 자신의 영웅을 선택해 준다는 것은 실존론적으로 선고하는 결의성 속에 근거를 둔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고하는 결의성 속에서 맨 처음으로 다음의 선택이 곧 회복 가능한 것을 위한 투쟁적인 계승 및 충실에 대해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역시 복잡한 문장이죠. 선택이 선택된다. 쉽지 않은 표현이죠. 여기서 가로 속에 넣어진 것을 포함시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고하는 결의성 속에서 맨 처음으로 다음의 선택이 곧 회복 가능한 것인 하나의 기존하는 실존 가능성을 위한 투쟁적인 계승 및 충실에 대해 현존재를 자유롭게 하는 선택, 즉 자기의 선택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즉 세인은 자기를 선택하지 않지요. 자기의 선택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본래적 자기는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택의 선택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하나의 기존하는 가능성을 회복하며 자기 전승함은 그럼에도 거기에 기존하는 현존재, 즉 조상을 다시 한번 현실화하기 위해 그 현존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것의 회복은 지나간 것을 다시 되려옴도 아니고 현재를 이미 추월된 과거의 되묶음도 아니다.
결의한 채로의 자기 기투에서 기원하면서 회복은 자신을 지나간 것에 의해 설득되게 하여 지나간 것이 이전의 현실적인 것으로서 다시 지금의로 회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회복은 오히려 거기에 기존하는 실존이라는 가능성에 응답한다. 거기에 기존하는 실존의 가능성 또는 거기에 기존하는 실존이라는 가능성, 둘 다 가능하겠네요. 거기에 기존하는 실존의 가능성,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기존하는 현존재의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거기에 기존하는 실존이라는 가능성, 이 말은 거기에 기존하는 즉 거기에 기존하는 현존재 속의 기존하는 실존이라는 가능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의 속에서 가능성에 대해 응답함은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시대를 순간적으로 보는 식으로 응답함으로써 오늘날 속에서 과거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취소함이다. 네, 아까 투쟁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날 속에서 과거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취소하는 것이 즉 과거에 맞선 투쟁이 되겠습니다. 회복은 지나간 것에 자기를 넘겨주지도 않고 진보를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순간화 속에서 본래적 실존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본래적 실존에게는 그러면 진보가 중요하지 않고 본래적 실존은 진보를 포기한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진보를 결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고요. 순간화 속의 본래적 실존이 진보를 결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진보이든 보수이든 이런 세속적 가치는 죽음으로 향한 선구함과 더불어 난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우리는 자기전승적 결의성의 양상으로 특징짓는데 그 양상을 통해 현존자는 명시적으로 운명화로서 실존한다. 만약 그러나 운명화가 현존재의 근원적 역사성을 구성하면 역사는 자신의 본질적인 무게, 즉 중요성을 지나간 것 속에도 오늘날 속에도 오늘날과 지나간 것의 연관 속에도 두지 않고 오히려 현존재의 도래에서부터 기원하는 실존의 본래적 발생, 즉 하나의 실존 가능성의 회복 속에 든다. 하나의 기존하는 실존 가능성의 회복 속에 본질적인 무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현존재의 존재 방식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본질적으로 도래 속에 두는데 곧 죽음이 현존재의 앞에서 성격 규정된 가능성으로서 선구하는 실존을 이것의 현사실적 피투성애로 되던지고 그렇게 비로소 죽음이 기존성에게 역사적인 것 속에서의 그것의 독특한 우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그렇다. 역사적인 것인 현존재 속에서의 기존성의 독특한 우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그렇다. 네.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가 다시 말해 시간성의 유한성이 현존재의 역사성에 숨겨진 근거이다. 현존재는 회복 속에서 비로소 역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시간적인 현존재로서 역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역사, 즉 유산의 자기 전승 속에서 하나의 실존 가능성을 회복하면서 자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 현존재의 역사는 유산의 자기 전승 또는 자기 전승된 유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어떠한 역사학도 필요하지 않다. 결의성 속에 놓여있는
순간화의 현장애로 선구하면서 자기를 전승함을 우리는 운명화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운명화 속에 공동운명화도 함께 근거를 두는데 그 공동운명화 아래서 우리는 타인들과의 공동존재에 있어서의 현존재의 발생을 이해한다. 운명적인 공동운명화는 회복 속에서 명시적으로 넘어온 유산의 공동운명화가 붙잡혀 있음과 관련해서 게시될 수 있다. 공동운명화는 넘어온 유산에 붙잡혀 있는 것이네요. 붙들려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회복은 현존재에게 그의 고유한 유산, 그의 고유한 역사, 유산의 자기전승 또는 자기전승된 유산을 비로소 분명하게 한다. 발생 자체, 즉 회복과 여기에 기속적인 계시성, 계시된 유산 내지 이러한 계시성의 내것 삼기, 유산의 내것 삼기는 현존재가 시간적 현존재로서 탈자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 속에 실존론적으로 근거를 둔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구하는 결의성 속에 놓여있는 발생에 맞추어서 역사성으로 특징 지은 것을 우리는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이라고 명명한다. 도래 속에 뿌리를 둔 현상들인 전승과 회복에서부터 분명해진 것은 왜 본래적 역사, 유산의 자기전승 내지 자기전승된 유산의 발생이 자신의 무게를 기존성 속에 두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욱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발생이 운명화로서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현존재의 전체적인 연관을 구성하는가라는 것이다. 무엇을 결의성애로의 우리의 논의의 규환이 그런 연관의 해명에 덧붙일 수 있는가? 하나의 결의는 도대체 전체적인 체험 연관의 연속 속에서 각기 단지 다시금 하나의 개별적 체험이 아닌가? 가령 본래적 발생인 회복의 연관은 체험들의 하나의 빈틈없는 연속에서부터 성립해야 하는가? 삶의 연관의 구성에 대한 물음이 자신의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과연 우리의 연구가 결국에는 성급함 속에서 너무나 대답에 매달리면서 미리 물음을 이것의 합당성과 관련해서 검토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실존론적 분석론의 지금까지 과정에서부터는 아무것도 현존재의 존재론이 언제나 다시금 통속적인 존재 이해력의 유혹들의 소유로 된다는 현 사실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 사실에 대해 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단지 우리가 현존재 연관의 구성에 대한 심지어 매우 자명하기도 한 물음의 근원을 추적해서 그 물음이 어떤 존재론적 지평수에서 움직이는지를 규정하는 식으로만 그럴 수 있다. 네. 다소 복잡한 듯 쓰였는데요. 어떻게 요약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구하는 결의성 속에 놓인 현존재의 발생이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 즉 유산의 전승과 회복이자 본래적 역사, 즉 전승되고 회복된 유산의 발생이다. 본래적 역사의 발생은 기존성의 회복 속에 놓인 까닭에 그것의 무게, 즉 중요성은 기존성 속에 놓이지만 그것의 뿌리, 즉 근원은 도래 속에 놓인 것이므로 죽음과 기존성 사이의 통일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을 간과하면 현존재의 통일성이 단지 체험들의 연관, 즉 삶의 연관으로만 간주된다. 네,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역사성이 현존재의 존재에 속한다면 역시 비본래적으로 실존함도 역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현존재의 비본래적 역사성이 하나의 삶의 연관애로의 물음 방향을 규정했고
또 본래적 역사성 및 이것의 독특한 연관회로의 접근로를 가로막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네요. 그것과 더불어 즉 그 물음과 더불어 상태가 어떤지 간에 대답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역사라는 존재론적 문제의 해설이 충분히 완전해야 하면 우리는 어쨌든 현존주의 비본래적 역사성에 고찰 없이 지낼 수는 없다. 이 삶의 연관의 물음은 딜타이의 물음이기도 한데요. 이 체험들로서의 삶의 연관입니다. 즉 삶의 연관은 곧 체험들 사이의 연관인데요. 그 연관은 심리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딜타이의 견해인 듯 해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런 삶의 연관이라는 주제는 비본래적 역사성에서부터 생겨난 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본래적 역사성이 아래에서 다뤄져야 하겠네요. 정리하면 비본래적 역사성은 딜타이의 삶의 연관을 규정하는 것이자 현존주의 발생 및 현존주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75절은 현존주의 역사성과 세계 역사, 현존주의가 역사적이기 때문에 세계도 역사적이고 그런 점에서 세계 역사라는 말이 성립한다는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매우 어려운 대목이었는데요. 경청하시느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